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기분 좋은 사람,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막 이런 사람 보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숨에 호감을 얻는 절대 기술 4가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감을 얻는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기술이라고 해서 어떤지 그야말로 기술,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 마음이죠, 마음. 그 사람의 호감을 사는 거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운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딱 인사를 잘하는 만큼 호감을 얻습니다. 누구를 보면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 어머, 누구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그 남한테 호감은 얻고 싶지만 웃으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눈 맞추고 웃으면서 잘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셔야 돼요.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요. 거울 보고. 거울 보고 하면 누구라도 다 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이제, 나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잘 안 돼. 라고 하는 분은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목욕탕에서 딱 서가지고, 딴 식구들이 보고 좀 이상하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딴 식구들 안 볼 때 문 걸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 웃으면 되나? 더 웃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누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함을 주고 받았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 이제 직급이랑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뭐 김 부장님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님, 김 과장님 이렇게 그 직급을 부르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때 만났을 때 이제 이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그 명함에다 이렇게 중요한 걸 메모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이제 그 자기가 늘 이제 일기 쓰시는 분들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거 회사면 업무 일지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메모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면은 난 비즈니스를 별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제 컴퓨터 폴더 하나 만드셔서 이제 뭐 미팅 일지 이런 거 이게 해놓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왜 필요한가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처음 김 과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워크숍을 이번 주 내일부터 워크숍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봐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만났을 때 과장님 지난번에 워크숍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잘 되셨어요? 뭐 날씨는 좋았나요? 뭐 어땠어요? 뭐 이렇게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대로 호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자기를 기억해 주던 사람은 누구나 호감 있고 좋아하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작은 노력만 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했다가 그렇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질문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꼭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인사하는 거 이제 거울 보고 연습 안 되시는 분도 연습하셔야 되고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직급이 내가 더 높고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출근했을 때 후배를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라 인사 안 한다. 쟤 쳐다보고 계속 인사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사실 의미 없는 일이고요. 후배를 내가 이제 보고서 후배보다 먼저 인사하는 거 그거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후배를 보고도 뭐 김대리 안녕 좋은 아침 뭐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예쁘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알아봐주고 먼저 인사하고 이거는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내가 먼저 한다라고 원칙을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일단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웃으면서 하지 않고서 남한테 호감 사는 법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화인데요. 대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호감을 사는 여러 가지 대화법 막 1시간 이상 말씀드려도 다 못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뭔가면 내가 굉장히 편해져야 돼요. 내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뭐를 기다리고 있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그 상대방이 느낍니다. 그럼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호감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내가 편하지 않으면 불편할 거야 라는 걸 알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여기서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계속 시계를 보게 되잖아요. 시계를 보는 것처럼 남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시계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는 핸드폰도 안 보는 데다 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분 있다 나가야 되니까 계속 시계를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거 이거 모르게 본다고 하지만 다 느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과장님 제가 저기 30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아예 타이머를 한번 맞춰놓을게요. 그리고 핸드폰에 타이머를 맞추고 가방에다 넣는 거예요. 30분 있다 소리 날도록. 아니면 25분 있다 소리 나도록.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대화에 몰입하는 거죠. 그게 상대를 훨씬 더 편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시계를 자꾸자꾸 보거나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시무룩하게 앉아있거나 이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편안한 상태인지 나부터 점검하는 거 첫 번째 대화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잘 듣고 리액션. 이건 100번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는데요. 잘 듣고 리액션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오늘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릴 거는 상대방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동작을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면 나도 같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턱을 보이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턱을 보이고. 근데 100% 똑같이 하면 약간 좀 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팔짱 끼면 이제 같이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사실 좋은 버릇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 정도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도 뭔데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 같이 뒤로 이렇게 제끼면 편안하게 같이 뒤로 제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자 완전히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막 신나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 뭐 좋아하세요? 막 물어봤는데 스키 너무 좋아하고요. 그럼 스키 좋아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호감을 느낄 만한 대화가 아닌 거죠. 취미 있으세요? 막 이러면 전 스키 타요. 이러면 스키 지금 이제 가을이지만 겨울에 스키 어디로 타러 가세요? 보통 다니시는 데가 어디세요? 그러면 어디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하루에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되게 쉽고 이래서 요새 되게 인기 많대요. 근데 설질은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 정말 너무 짜릿하죠. 그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 거, 밤에 타는 차가운 겨울밤에 타는 스키 타는 거 정말 기분이 정말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같이 어울려서 해주는 거. 그런 게 호감을 얻는 대화의 많은 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대화할 때 이제 호감을 사는 거는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인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대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배려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일단 배려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기 쉬운 거 그것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식사할 때 속도 맞추는 거 정말 기본인데 그 기본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빨리 먹고 이 속도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먹는데 그러면 내가 워낙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라도 그 속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특히 코스 요리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는 더욱더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먹고서 이렇게 접시 갖고 가게 만들면. 그러니까 속도 맞추시는 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배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셋을 만났어요.
거래처를 만났어요. 김 부장, 김 과장, 김 대리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김 대리는 제일 이제 젊은 직원이고 이제 사실 이 대화에 끼지도 잘 못하잖아요. 제일 직급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도 이렇게 같이 바라봐주면서 얘기하는 거. 같이 동일하게 바라봐주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이제 부장, 과장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뭔가 이제 내가 질문을 이제, 그 김대리님은 어떠세요? 막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회사끼리 자기네 직원을 챙기고 이러진 않으니까 내가 상대편 회사에 꺼다는 보리자루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세 사람 모두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어떤 배려. 이제 그래서 김 부장, 김 과장, 김 대리랑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건 이제 제 실화인데요. 예전에 업체 미팅을 하는데 제가 전무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여기 전무님 이제 누구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3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가? 거기서 이제 막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분들 가운데 앉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포트 하면서 이제 막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제 잘 돼야 되니까 서로 간에 어렵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상대편에 있던 이제 제일 어린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방울토마토, 이 샐러드에 방울토마토가 같이 나왔는데 이 방울토마토를 탁 씹었는데 그 방울토마토가 너무 싱싱했는지 어땠는지 딱 씹으니까 그 과즙이요 건너편까지 이렇게 막 너무 팍 튀어가지고 우리 전무님 여기 옷에 여기에 탁 묻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정말 실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옷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뭔가 하면 이제 저희 쪽 전무님 옷이 이렇게 하얀 거 이런 게 입은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자주색이었는지, 그때가 추울 때여서 자주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회색이랑 자주색이랑 섞인 굉장히 진한 색 이렇게 웃도리를 딱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고 까다롭고 이렇게 묻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들이 되게 지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린 직원이 그런 말도 못하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 냅킨 갖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이거 색깔 진해갖고 표도 안 나네. 이렇게 완전히 다들 쫄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표도 안 났는데 이거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막 계속 화제를 돌려가고 다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세탁비를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 전무님께서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다시 그 얘기에 집중하고 굉장히 흐지부지 이렇게 됐고, 너무 이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이분. 진짜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토마토 물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과즙은 그 옷 입으시겠어요? 딴 때가 어쨌든 얼룩이 남아있는데 못 입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보고 정말 저렇게 남의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딱 무마시켜주는 거, 이거 정말 보여야 되겠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실수에 대한 배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곤란한 질문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셨습니까? 요즘 결혼하셨습니까? 묻는 거 굉장히 실례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뭐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절대로 안 묻죠.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정말 옛날 시절처럼 뭐 결혼을 해, 뭐 했냐는 둥, 뭐 중매, 뭐 서줄까, 뭐 이러면서 서줄 것도 아니면서 막 이런 거 묻고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는 둥, 뭐 눈이 여기에 붙었냐는 둥. 그렇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거 절대로 이제 금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할 때 뭐 이렇게 우리 쪽에 이제 누가 왔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집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이제 집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도 뭐 하나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주려면 아주 좋은 걸 주고 아예 안 주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주는 거를 막 진짜 그야말로 막 뭐 이런 거를 아이고 참 이거 처치곤란이네 용도가 뭐야 막 이런 거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호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희 직장에 있을 때 어떤 분 집들이를 갔는데 이제 그분이 나갈 때 하나씩 갖고 가라고 이렇게 쇼핑백을 다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센스 있으시다. 막 집들이 왔는데 뭐 이런 걸 갖다 갈 때 하나씩 갖고 가라고 막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무슨 뭐 이런 무슨 뭐 컵 세트 뭐 이런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줘도 안 갖는다 뭐 이런 거 그게 뭐 어디서 이제 막 몇천 개를 이제 막 만든 그런 지인분이 막 그냥 막 남아서 이렇게 재고 남아서 막 이제 몇십 개씩 돌려준 거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온 직원들한테 이제 뭐 자기네 집에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준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는 아예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게. 그러니까 받아서 정말 좋은 걸 받았어. 기쁘고 좋지 않은 선물은 아예 주지 않고 그런 건 정말 진짜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 뭐 기부를 하거나 어디 우리 어려운 데다가 기부를 하거나 그런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아예 좋은 거 정말 그런 거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도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될 센스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호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건데요. 평소 내가 나를 인정할 기준대로 누가 보던지 안 보던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보던지 안 보던지. 그러니까 왜 남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은 많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내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스스로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가 나를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들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항상 평상시에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나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 종업원, 뭐 서비스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뭐 이렇게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 왜 요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남한테 절대로 호감을 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남이 보던지 안 보던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 꼭 그렇게 서비스 업종에 어떻게 그분들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에 가서도 아무리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더라도 존댓말로 항상 얘기하는 거.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도 정말 정중하게 존댓말로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계산하고 그러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나의 원칙으로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서비스 업종에 있거나 나이가 어린 그런 어떤 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않는다. 정중하게 대우한다. 이게 내가 나한테 호감을 느낄 만한 일이야. 내가 나를 인정할 만한 일이야. 이렇게 기준 세우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준. 또 나는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거야.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누구를 봐더라도 막 습관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습관처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지만 이런 뭐 화장실 다녀와서 막 손 씻었을 때도 그런 세면대 깔끔하게 처리해 놓는 게 나의 기준이야. 이렇게 세워놓으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게 핸드타월이 있으면 이게 종이 타월 있으면 그걸로 손 닦고 여기 세면대도 한번 닦아놓고 나온다. 이거 나의 기준이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한테 정말 호감의 기준이야.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아는 분은 이런 분 계셨어요.
그분의 호감의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은 어떻게 하나 하면 그 돼지갈비집 거기 이제 막 되게 그분이 이제 마포에 사무실이 있으신 분인데 거기에 가면 후배들 데리고 그 돼지갈비집 왜 막 연기 풀풀 아직도 막 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한번 갔다 막 옷에 냄새 다 배는데 이런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후배들만 불렀다면 이제 거기를 가는 이제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아주머니가 이제 뭐 한두 분 계세요. 이제 되게 조그만 그런 가게라서. 근데 일단 들어가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일단 무조건 그 아주머니들한테 그 돼지갈비집에서 일단 10,000원씩 드리는 거 일단 10,000원씩. 그러니까 그것도 안 보이게 이렇게 막 몰래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니 왜 나갈 때 안 주시고 처음에 주세요? 뭐 우리 서비스로 뭐 그럼 더 줘요? 막 이래서 막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갈 때 혹시 내가 술 마시고 잊어버릴까봐 미리 주는 거라. 그러면서 그런 아주머니들한테 돈 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분은. 근데 중요한 건 남들 모르게.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굉장히 귀여운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그 경비 아저씨,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막 너무 더우면 이렇게 아주머니들끼리 음료수 드세요. 냉면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본인이 기쁘대요. 이게 본인이 3만 원을 쓰면 3만 원보다 훨씬 더 기쁘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감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선배님 보면서도 되게 이제 정말 나이 더 먹으면 저 선배처럼 살아야지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그런 선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의 호감의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꼭 그분처럼 막 돈을 사실 뭐 그런 데 가면 3만 5만 원씩 주는 거 그분은 사장님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음료수 한 병이라도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인사라도 아이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나의 호감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또 볼까요? 그리고 늘 누구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좋네요.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감탄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호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감의 기준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꼭 남한테 이게 감탄하는 호감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에 대해 저렇게 막 날씨 보고 저 하늘 좀 봐.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날이 있을 수가 있지?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 그런 감탄하는 것도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런 남한테 호감을 당연히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나를 인정할 만한 그런 호감의 기준을 가지고 늘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마지막 4번째였습니다. 오늘 그 단숨에 호감을 얻는 절대 기술 4가지.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 4가지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런데 그거를 평소에 명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호감의 그 수준 차이가 이렇게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고생해서 얻어지는 기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인사할 때, 대화할 때, 남을 배려하는 법, 평소 내가 나를 인정할 만한 호감의 기준 이렇게 4가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기한테 맞는 것만 이렇게 쏙쏙쏙 고르셔가지고 이대로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호감을 많이 얻을 수, 호감의 수준이 확 점프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제가.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